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1일 새벽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타레트 대 엑셀시오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시타레트는 5명이 수비 라인을 촘촘히 구성해 박스 안을 두텁게 지키고 4명의 미드필더가 그 앞에서 좌우로 슬라이딩하며 중원 압박과 패스 차단을 동시에 수행하는 팀이다. 시에르 하위스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를 함께 책임지는 자원으로 몸싸움과 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이며 낮은 크로스와 세컨 찬스 상황을 골로 연결하는 능력이 좋다. 박스 안에서는 수비수를 등에 지고 버틴 뒤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마무리하고 떨어지는 볼에도 재빠르게 반응한다. 피터스는 측면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1대1 돌파를 모두 가져가는 윙어로 상대 풀백을 정면으로 끌어낸 뒤 크로스와 슈팅을 선택한다. 카사니르요는 수비라인에서 출발하지만 빌드업 시 전진 성향이 강해 중간 지점까지 올라와 전환 패스를 뿌리며 측면 압박을 해제한다. 볼을 탈취하면 피터슨 쪽으로 1차 전개를 시도하고 반대편에서 카사니르요가 전환 타이밍을 맞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카사니르요가 정확한 타이밍에 올라서면 풀백 뒤 공간에서 낮은 크로스와 컷백 각도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시에르 하위스의 결정력을 극대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엑셀시오르는 전방에 베르그라프를 두고 연계와 마무리를 병행하지만 강한 압박 아래에서는 첫 터치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다. 산체스 페르난데스는 우측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1대1 돌파를 시도하며 크로스와 슈팅을 동시에 노린다. 나우요크스는 이선 중앙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하며 전진 패스와 연계로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그러나 엑셀시오르는 좌측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공을 잃는 순간 포지션 공백이 크게 발생하고 더블 볼란치와 풀백 사이 커버가 늦어지며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열린다. 라인을 올린 뒤 전환 수비가 지연되면 세컨 압박이 약해지고 역습에 취약해지는 구조다. 시타레트는 박스 안을 먼저 잠근 뒤 중간 블록에서 압박하고 빠른 전환으로 좌측 풀백 뒤 공간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엑셀시오르는 공격 전개는 매끄럽지만 공을 잃는 순간 간격이 벌어지고 커버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늦어진다. 카사니르유의 전진 타이밍과 피터슨의 측면 돌파가 맞물리면 결정적인 컷백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시타레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마인츠 대 함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인츠는 박스 근처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중앙을 먼저 잠그고 상대를 측면으로 유도한 뒤 협력 압박으로 볼을 끊어내는 팀이다. 버카레트는 전방에서 등지는 플레이와 침투를 병행하며 수비 라인을 흔들고 낮은 크로스와 컷백 상황에서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마무리한다. 이재성은 이선과 측면을 오가며 패스 길을 열고 세컨볼 반응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공격의 연결 고리를 만든다. 아미리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전진 패스로 흐름을 바꾸며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킥을 제공한다. 마인츠는 볼을 탈취한 직후 짧은 패스로 압박을 벗겨내고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해 박스 안 숫자를 늘린다. 함부르크는 전방에 글라체를 두고 크로스와 침투 패턴으로 득점을 노린다. 글라첼은 박스 안 위치 선정과 헤더 타이밍이 좋지만 강한 압박 아래에서는 연계가 매끄럽지 못한 구간이 있다. 도페는 측면에서 속도와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시 간격 유지가 흔들린다. 벤네스는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진다. 함부르크는 풀백이 올라간 뒤 복귀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전환 수비가 늦어지면 세컨 압박이 약해지고 박스 앞 공간이 쉽게 허용되는 구조다. 마인츠는 중앙 밀집 수비 이후 빠른 측면 전환으로 상대 풀백 뒤 공간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함부르크는 공격 전개는 적극적이지만 공을 잃는 순간 간격이 벌어진다. 버카레트의 침투와 이재성의 세컨볼 가담이 맞물리면 결정적인 컷백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마인츠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수올로 대 엘라스 베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사수올로는 박스 근처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중앙을 먼저 잠그고 상대를 측면으로 유도한 뒤 협력 압박으로 볼을 끊어내는 팀이다.
피나몬티는 전방에서 등지는 플레이와 침투를 병행하며 수비 라인을 흔들고 낮은 크로스와 컷백 상황에서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마무리한다. 베라르디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패스 길을 열고 세컨볼 반응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공격의 연결 고리를 만든다. 로페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전진 패스로 흐름을 바꾸며 중거리 슈팅에서도 위협을 더한다. 사수올로는 볼을 탈취한 직후 짧은 패스로 압박을 벗겨내고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해 박스 안 숫자를 늘린다. 엘라스 베로나는 전방에 듀리치를 두고 크로스와 침투 패턴으로 득점을 노린다. 듀리치는 박스 안 위치 선정과 제공권이 좋지만 강한 압박 아래에서는 연계가 매끄럽지 못한 구간이 있다. 은공기는 측면에서 속도와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시 간격 유지가 흔들린다. 두다는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진다. 엘라스 베로나는 윙백이 올라간 뒤 복귀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전환 수비가 늦어지면 세컨 압박이 약해지고 박스 앞 공간이 쉽게 허용되는 구조다. 사수올로는 중앙 밀집 수비 이후 빠른 측면 전환으로 상대의 윙백 뒤 공간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엘라스 베로나는 공격 전개는 적극적이지만 공을 잃는 순간 간격이 벌어진다. 피나몬티의 침투와 베라르디의 세컨볼 가담이 맞물리면 결정적인 컷백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수올로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브레스트와 대 마르세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스트는 박스 근처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전방부터 적극적으로 압박을 시도하고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상대를 밀어붙이는 팀이다. 아조르크는 전방에서 공중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를 병행하며 롱볼을 등지고 받아 이선으로 연결하고 박스 안에서는 몸싸움으로 마무리 각을 만든다. 델카스티오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키패스를 시도하며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접어들어 공격의 질을 높인다. 마그네티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가담을 동시에 수행하고 전진 패스로 라인 사이 공간을 겨냥한다. 브레스트는 라인을 높게 유지한 채 압박을 지속하지만 풀백의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센터백까지 함께 올라서다 보니 한번 압박이 풀리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사이에 큰 공간이 생긴다. 마르세유는 전방 자원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라인 사이 공간을 공략하는 팀이다. 오바메양은 직선적인 침투와 박스 안 결정력이 강점이고 그린우드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땅볼 크로스를 시도한다. 구이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드리블과 패스로 연계를 돕는다.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압박을 버틴 뒤 측면 뒷공간으로 빠르게 전환 패스를 공급한다. 브레스트가 라인을 높인 상태에서 공을 잃으면 마르세유는 직선 패스 한 번으로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구조다. 브레스트는 전방 압박과 롱볼 활용으로 경기를 풀어가지만 높은 라인 뒤 공간 관리가 불안하다.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의 전진 패스와 오바메양 그린우드의 침투가 맞물리면 한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라인 뒤 공간 활용 완성도에서 마르세유가 우위에 있다. 마르세유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빌바오 대 엘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빌바오는 박스 근처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는 팀이다. 구루제타는 센터백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이 좋고 크로스 상황에서 헤더와 발을 모두 활용해 마무리를 가져간다. 니코 윌리엄스는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안쪽 침투를 병행하며 풀백을 뒤로 밀어넣고 수비 라인의 출발 지점을 낮춘다. 산세트는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드리블과 전진 패스로 라인 사이를 공략하고 탈취 직후 박스 근처까지 직접 치고 들어간다. 빌바오는 전방 삼각 압박을 통해 빌드업 방향을 한쪽으로 유도하고 패스가 나오는 순간 차단을 노리는 구조다. 엘체는 수비 라인 앞에서 빌드업을 시작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늦어지고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잦다. 야고 산티아고는 속도와 드리블로 전진을 시도하지만 팀 빌드업이 흔들리면 고립되는 장면이 나온다. 발레라는 측면에서 패스 교환과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전개가 끊기면 영향력이 줄어든다. 아구아도는 수비 앞을 보호하지만 강한 압박 아래에서는 볼 처리 부담이 커진다. 엘체는 후방 압박에 약해 위험 지역에서 패스 미스를 반복하는 구조다. 빌바오는 전방 압박 강도를 높여 엘체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들 가능성이 크다. 구루제타의 압박과 니코의 가속 압박, 산세트의 이선 차단이 맞물리면 높은 위치에서 탈취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엘체가 라인을 내리더라도 세컨볼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상성상 빌바오가 유리하다. 빌바오 승리를 추천합니다.